상대평가 과목을 다 몰아놓고 2, 3학년 때는 절대평가 과목을 둔다는 거. 절대평가는 A부터 A, B, C, D, E 뭐 이렇게 나누는 거고, 상대평가는 등수를 다 나누는 거, 석차를 다 나누는 거. 근데 상대평가 제도를 1학년에 다 몰빵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학년에 와서 죽음의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킬링필드. 1학년 때 석차를 벌려놔야 대학에서 그걸 가지고 얘랑 점수 차이가 나네 해가지고 뽑을 거죠. A라고 하면 90점이나 99점이나 100점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로는 성이 안 차거든. 왜냐하면 등수를 가려야 지금 서울대 가는 애들은 2,000명 남짓인데 그거 등수를 가려서 뽑아야 되거든. 1학년 때 살인적인 경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고교학점제 함정이다라고 한국일보에 썼던 내용을 제가 몇 년 전에 썼어요. 썼는데 그거를 얘기했더니 관심이 없어. 왜? 고교학점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특목고 다 외고 이런 게 다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는 일반고를 다양화시키는 정책인데 특목고 외고가 존재하고 과고가 존재하는 이상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공부한 일반고 학생들한테 전혀 다른 더 수준 높고 더 비싸고 좋은 강의를 깔아놓은 학교들이 절대평가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니까. 그게 뭐야? 그러려고 고교학점제 했어? 처음부터 하지 말지. 그냥 수능으로 100% 때리는 게 가장 공정한 거 아니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경쟁시켜서 해방시켜주고 자기 장점과 자기 잠재 가능성을 개발시켜준다고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아무도 관심 없어. 2025년에 시작해서 2028년에 안착해야 되는데 킬링 문제 잡아내기 하고 있어요. 킬링 문제가 뭐지? 이러고 있어. 킬링 문제가 뭐냐? 사람을 찔러 죽이는 문제인가요? 그건 문제 맞으면 죽나? 저는 킬링 문제, 거기서 또 평가원에 들어간 저희 안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저도 모의고사 검토도 하고 하지만, 거기 킬링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교육 과정이 없고, 학생 사교육을 과열시키기 때문에 이번에 사교육 업체를 단속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재용 이런 일타 강사들 찾아가가지고, 너네 무슨 강의했어? 테이프 압수해가지고 보면서, 이런 거 쓸데없는 거 가르치고 이거 교육 과정이 없는 거 가르쳤네? 잡아낼 거야? 이걸로 교육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거를 이틀 전에 100분 토론에서 이화여대 교수, 카톨릭대 교수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의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의 교사 집단이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나요. 생각보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선생님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교수 집단 못지 않아요. 책도 많이 쓰고 책만 쓴 게 아니라 어떤 강연을 하고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 훨씬 더 스펙타클하게 강의할 수 있어.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제한돼 있어요. 제가 우리 EBS를 할 때도 그랬고 여기 학교를 나올 때도 제가 기뻤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만나지만 여러분들을 만나서 보다 많은 우주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저한테는 황금 같은 기회예요. 그냥 오라고 해도 와야 돼. 그렇지 않아?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만약에 내가 어떤 믿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 근데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이 아니면 또 주변에 친구가 얘기해달래.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서 이게 어떤 거라고 얘기해 주고 싶지 않겠어.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은 정말 제가 준비했던 내용의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쟁교육과 정의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독일의 김누리 교수는 독일 교육을 계속 얘기하니까 저는 영국에서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갔을 때 제가 홈스테이를 했어요. 홈스테이 했을 때 중학교 3학년 학생 집에서 있었는데 맨디라고 걔가 자기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건 미용도 배우고 예술도 배우고 연극도 배우고 다 선택한다. 지금 말하는 진정한 고교학점제인 거죠. 다 선택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 중에 좋아하는 과목 4개 과목을 뽑아서 시험을 보면 된다. 절대평가. 90점 이상이면 다 A니까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어. 90점 이상이면 충분한 거야. 여러분 100점 먹으려고 하지 마. 90점이면 잘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90점은 잘하는 게 아니라고. 1등이 잘하는 거야. 이게 학생들한테 뭘 심어주는 줄 알아? 자유를 빼앗아가고 아까 미리 얘기했던 자유를 빼앗아가고 여러분들한테서 그런
정의에 대해서 생각할, 인문학에 대해서 고민을, 아까 그 학생처럼 죽음에 대해서 책을 읽고 고민할 시간을 다 빼앗아갔다니까. 얘들아, 윤리와 사상 듣는 학생들 중에 그 책을 따라오는 것도 급해.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아. 수학 풀어야지, 수학. 영어 풀어야지. 윤리는 저기 암기 과목이야, 암기 과목. 빨리 다른 거 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니까. 왜? 입시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이상 교사는 학생을 살리고 싶으니까. 학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제가 여러분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이 시스템에서 맞춰지게 만들어줘야 이 시스템에서 잘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니까. 이게 아닌데라는 브레이크가 걸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행복하나요? 그 행복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고 질문 받으면서 제가 대화를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행복한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저를 제약했던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교사도 어떤 조직이나 학교라는 그 구성원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도 있고 어떤 부서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말을 잘 들어야 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런 게 있어. 그 문화라는 게 있어. 공무원들이 가지는 문화야. 근데 그 문화에서 인간은 구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뚫고 나가고 혼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돼. 근데 그 맞춤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상실하게 만들고 인간을 뭐라고 하죠? 인간이 아니게끔 하는 그런 구속이라면 여러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구속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들어야 될 의무는 없어.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안 지켜도 되겠다. 이건 안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죠? 안 지켜도 되는 건 안 지켜야 되는 거야. 죽어도 안 지켜야 되는 건 안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되는 거 많아. 안 지켜야 되는 것도 많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언제는? 보이스텔스 바흐 협약이라고 독일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논쟁을 벌일 수 있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내세울 수 있으며 교사는 거기에 논쟁을 더 논쟁을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도록 북돋아 준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확실하게 만들어낸다. 이게 독일 교육의 민주적으로 성공했던 방법이에요. 영국 교육도 마찬가지고. 정의라는 것은 내 개인 우주가 되지 않는 이상 정의라는 건 없어. 여러분들이 권력자들이 봤을 때 이게 모래알로 보이는 순간 정의는 없어. 하여튼 제 강의를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지? 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았던 것 같고 일단 지금 끝난 건 아니고요. 질문 좀 받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도 괜찮아요. 제 책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 제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고 너 왜 이렇게 사니?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그렇게 정의의 사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네, 제 책이 정의 이야기다 보니까 정의에 목말라서 펼쳐서 목말라서 얘기한 거지 정의롭게 사는 건 질문 받기도 했었는데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죄송해요. 저희 학생이 전화 왔어요. 퇴근해도 전화.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 책 드릴게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네, 질문. 선생님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입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이죠, 교육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한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얘기하면 경쟁 교육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A를 받았는데 충분히 열심히 했어,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교육. B를 맞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A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교육이었으면 그게 절대평가겠죠. 근데 상대평가가 됐을 때 등수가 나눠지고 내가 1등이었는데 1등을 유지해야 되는 두려움, 2등이면 1등을 올라가야 되는 경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한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교 학점제를 영국처럼, 제가 영국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상대평가 과목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원해요. 다 절대평가. 그럼 대학에서 어떻게 뽑아요? 그건 대학에서 알아서 할 일이.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대학은 어떻게든 뽑아요. 그러면 본고사 부활해가지고 대학에서 어려운 문제 왕창 내가지고 뽑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두려워하고 막 학생들이 두려워하면서 의심하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안 되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마이클 샌델 얘기하면 더 충격받을걸? 마이클 샌델은 하버드대 뽑을 때 A 등급 애들 다 뽑아가지고 추첨하자 그랬어. 운이 좋으면 하버드, 안 되면 내년에 한 번 더 지원해,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번에 하버드대 들어간 것은 운이 좋아서 들어간 거야. 겸손한 지식인을 길러낼 수 있다는 거지. 혁명적이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이라 그러고 막 돌 던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교육. 근데 그 정도 수준을 지금 얘기할 때가 됐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정도에 못 미치겠지만 저는 적어도 상대평가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OECD 국가 중에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나라 우리나라. 일본이 최근에 IB로 바뀌면서 상대평가 많이 유지하다가 IB로 바꾸고 있어요. IB 테스트 시험 본 적 없겠죠. IB 테스트 시험은 스위스의 외교관 자녀들을 위해서 개발한 시험인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대학을 갈 수 있게끔 개발한 시험인데 다 서술형이고 프레젠테이션, 발표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험이 철학 시험이에요. 그게 뭐죠? 자기의 생각을 정해진 정답 없이 쓰는 거예요. 그걸 평가를 해, 인정을 해. 우리는 당장 누가 평가해서 인정 못해 이렇게 나올걸? 그걸 왜 존중해줘요? 서로 믿는 분위기가 된 거.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믿는 거. 우리는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됐죠? 요 모양 요 꼴인 거죠. 교사를 못 믿으니 어떻게 돼? 성적 평가를 못 믿어. 주관적으로 채점을 했는데 이 성적이 납득이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소해야지. 시험 재출제 하든지. 객관식으로 내면 납득이 돼요. 그렇지만 그런 인재는 필요 없어. 찍기 잘하는 인재가 왜 필요해? 이번에 제가 윤리시험에 객관식 정답을 2번, 보통 1, 2, 3, 4, 5번 균등하게 배분하다가 2번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항의가 들어왔어. 내가 다 풀다가 어려운 문제 그래가지고 개수를 보고 찍었는데 망했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그런 시험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 찍었는데 맞아? 그래야 좋아? 기분은 좋을 수 있겠죠. 난 운이 좋은 사람이야. 겸손해지면 좋겠죠. 하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아는 걸 테스트하는 건데 찍어서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하여튼 저는 IB 테스트처럼 주관적인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 플러스 절대평가가 중심이 된 고교 학점제를 원해요. 영국식이에요. 영국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시스템은 좋아. 아니면 뭐 프랑스처럼 아예 전체 논술로 다 가든지. 그건 안 될 거 아니야. 학생한테 힘들걸. 전체 논술로 단계를 밟아가겠죠. 또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민지? 예. 제가 여기 책에다가 그 책은 학생들이 다 한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책 말고 예, 제가 두 번째 쓴 이거 교육 문제에 대해서 아까 올스타 면접인데요. 학생들이 필요한 책인데. 나중에 제 책 제가 좀 주문해가지고 학생들 혹시 나중에 밤명대사 TV 구독하고 댓글로 책 필요해하면 제가 사서라도 보내드릴게요. 진짜. 예. 제가 의도가 있어요. 예. 제가 초대해줬기 때문에 고마움이 있어요. 예. 또 다른 질문, 아니면 제가 또 질문할 거 있는데 여러분 질문을 먼저 받고. 이거 책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 좀 질문해 주세요. 책이 좀 어려웠죠. 근데 이게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다 읽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부분만 읽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제가 에피소드라고 해가지고 저스티스 리그 해가지고 막 부분 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을 보고 얘기해도 아마 전체의 맥락과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도 괜찮아, 진짜. 질문할 거 있어요? 아니요. 표정이 저기 질문할 표정이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친구도 괜찮아요. 없으면 제가 질문합니다. 어려워서 미안해요. 다음엔 책을 좀 쉽게 쓸게요. 네. 질문이 없으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 제가 또 자격지심에.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쉬운 문제예요. 법이라는 것은 정의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근데 국가의 최고 법은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을 만든 이유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헌법의 정신은 정말 좋아요. 헌법에 따라서 법률이 만들어져요. 근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헌법 소원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서 바꿔야 돼요. 헌법이 잘못해서 헌법 소원을 하는 거고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 법률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이 총 몇 개조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통합사회 뒤쪽에 부록으로 나와 있어요. 비슷하게 개수를 맞추면 제가 10단위까지는 뛰어넘어서 헌법이 총 몇 개조로 되어 있을까요? 300개. 아쉽습니다. 예. 뭐 조금 줄여보세요. 예. 270개. 언제까지 줄일 거야? 자,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200개. 혼자 하지 말고요. 손을 들고. 아쉬워요. 예, 좀 아쉬워요. 네? 170개. 170? 조금 더 줄여보세요. 이제 기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 150개. 150개? 안타까워요. 조금만 이제 나올 것 같아요. 130. 정답! 박수! 130개 조로 이루어졌어요. 130개 조가 우리나라의 모든 법을 총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읽어보신 사람들이 있으면 정의를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정의로운 문구로 가장 법을 포장해서 만든 게 헌법이거든요. 가장 정의로운 문구로. 근데 거기가 실현이 안 되는 거였어.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조희준이요. 조희준? 네. 조희준 학생. 맞추는 안 좋다고 그래놓고 학생들이 이 시스템에 또 익숙해야 되니까 찍는 걸 제가 또 했네요. 네, 모순적이네요. 네, 선생님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이거는 나중에 입시할 때 한번 보세요. 또 질문 제가 준비된 거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 질문했는데 맞춘다 그러면 뭐 보내드릴게요. 학교로. 선생님 전국복생 계시니까. 또 뭐 제가 낼까요? 뭐 질문할까요? 낼까요? 하나 더? 하나 더? 네네. 하나 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모두가 평등하게, 균등하게라는 말은 평등과 공정을 다 합친 말이에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헌법, 교육에 관한 권리인데 헌법 제 몇 조에 있을까요?